아이언님께서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책이 좀 독특한 게 공모주에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책은 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좀 공모주에 이렇게 좀 빠지신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공모주의 매력이라고 하면 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투자 방법, 철학, 수단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연코 안정성 대비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투자가 공모주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관련으로 제가 글과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전해드리는 정보가 너무 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 같아서 잘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네. 저도 공모주 투자 몇 개를 했었고 다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수익을 내서 팔기는 했는데 근데 이 공모주 하면은 다 돈 벌 수 있는 건가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공모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쉽다더라 아니면 무조건 돈을 번다더라 아니면 대어가 나와서 유명해졌다기 때문에 대부분 무조건 공모주 이퀄 무조건 수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한 해 상장하는 기업이 최소 60개 이상이고요. 많을 때는 거의 100개 가까이 상장을 하는데 모든 기업이 그렇게 주목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굳게 생각하신 이유 중 하나는 대형 공모주의 성적이 좋기 때문이죠. 대형 공모주들은 일단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된 좋은 기업들이 상장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좋은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회사가 어떤 거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청약을 하면 수익을 줄 거다라고 하셔서 손실을 보시는 경우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략 100개라고 치면은요. 한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는데 4분의 1 정도는 상장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비율이 높아요. 그렇구나. 네. 4분의 1이면 거의 25%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팔지 않으면 아니면 상장을 한 후에 팔면 그때 이제 손해를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당연히 주식 거래랑 똑같으니까요.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면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게 상장이 되고 나서 보통은 이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그 주식 기업들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따산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무서운 게 첫날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장하자마자. 네. 지금 작년 상장한 기업 중엔 50% 가까이 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요. 작년에 상장한 게임 업체 중에 글로벌로 엄청나게 히트를 했던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인 크래프톤이 공모가가 49만 원이 넘었거든요. 근를 맞아요. 지금 주가는 20만 원 중반대에서 30만 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 공모주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면은 무엇이 좀 중요하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이 공모주 컨텐츠를 만들고 많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한 게 2년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공모주에 대한 그 지식이나 알고 계신 게 사실 많이 낮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엄청나게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고 올해도 LG 엔솔로 완전 정점을 찍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조금 공모주가 지금은 너무 쉽지 않은 시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공모주, 손실을 줄 것 같지 않은 공모주는 너무 많은 참여가 몰려서 경쟁률이 이제는 5,000대 1이 거의 기본이 되거든요. 경쟁률이 5,000대 1이라는 의미는 제가 5,000주를 청약해야 한 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원금 대비 수익률이 이제는 거의 계산하기 미미할 정도로 작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 IPO라서 그러니까 규모가 커서 경쟁률이 높을 수 없는 상황, 그런 공모주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 좀 당분간은 지금 공모주 좀 과열인 것 같긴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몇 번 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 드렸지만 이건 제가 살아생전 이런 공모주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조건이 좋았던 공모주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이렇게 큰 기업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시가총액 우리나라 2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공모도 크게 해주고 기존 주주는 전혀 없고 그리고 그 산업이 되게 핫한 2차 전지고 이런 모든 것이 맞물리는 상황은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네. 규모가 워낙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조그만 공모주들은 모집하면 100억 원도 모집을 안 해요. 일반 청약자들 대상으로 100억 원도 모집을 안 하고 막 작은 경우에 막 40억 원 이렇게 모집하는데 요새 청약 증거금 몰리면 거의 10조도 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 막 5,000대 이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규모가 뭐 거의 조 단위로 모집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돈이 다 몰려들어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규모가 이렇게 큰데 또 상장의 성과가 그렇게 좋은 공모주는 사실 좀 이제 자주 만나보고 싶긴 하네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공모주에 청약을 해서 좀 돈을 벌려면 좀 요것만은 좀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쉬운 기준이 있는데요. 네. 아까 공모가를 뭐 기업가, 네. 이 증권사, 주관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주관사들이 가치 평가를 통해서 밴드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네. 우리 가치가 10,000원이야라고 정했으면 우리는 여기서 할인해서 7,000원에서 8,500원 사이가 우리 회사 가치라고 생각해라고 희망 공모가액 밴드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저희보다 일반 청약자보다 먼저 청약을 하거든요. 네. 그걸 수요 예측이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이걸 블라인드 옥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밴드만 정해진 상태에서 금액과 그 수량을 적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7,000원에서 8,500원이라고 했지만 내가 볼 때는 9,000원 이상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9,000원도 써놓을 수 있는 거고요. 7,000원은 무슨 6,000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6,000원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가이드라인일 뿐 기관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숫자를 아예 정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공모가가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 한 8,500원에 뭐 대다수의 뭐 그 기관 투자자들이 모였다라고 하면 공모가는 8,500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고 7,000원 밑으로 많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가 산정한 그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7,000원에서 8,500원이었지만 그 밑으로도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인 건데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나 그 경쟁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하는 방법 중에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상장 이후 바로 팔지 않을 테니까 더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간이 보통 4가지가 있는데요. 짧게는 15일 1개월이 있고 길게는 3개월 6개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는 건 이 기업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좋게 보지 않는 이상 선택하기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그 자기 자신의 돈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뭐 투자자 돈들도 있을 거고 그 기간 동안 묶이는 게 사실 리스크거든요. 그쵸. 그런데도 뭐 6개월 의무 보유 확약이 많다든가 뭐 그렇다면 이 주식을 기관 투자자들은 좋게 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엔 뭐 디테일하게는 뭐 가치도 따져보셔야 되고 무슨 기업인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그냥 대부분의 경우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수치만 꼼꼼하게 보셔도 손실 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공모주 청약하기 전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미리 공개됩니다. 그 대략적인 뭐 퍼센트 같은 게 좀 있나요? 이 정도면은 괜찮다 뭐 이런 거? 그게 최근 기관 투자자들도 과열이거든요. 기관 투자자들도 과열을 넘어서서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네, 좀 뭐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라고 하지만 그 기관이 아무 기업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기관도 있어요. 기타 기관이라는 건 정말 뭐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운용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내가 그 분류에 맞게 스스로 적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투자 운용입니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해야 되는데 매 공모마다 거의 뭐 1,000몇 개 기업이 서류를 넣다 보니 이게 뭐 제대로 필터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했을 때는 그 1억 원밖에 없는 소규모 기관이
9조 5천억을 써놨어요. LG엔솔 9조 5천억을 받겠다고. 왜냐면 어차피 그냥 그렇게 써놓어도 그 다 경쟁률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못 받잖아요. 어차피 많이 못 받을 거 많이 써넣어야 많이 받으니까 그 능력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써놓는 게 관례가 되다 보니 최근에 조금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1000대 1만 넘어도 와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500대 1은 넘어야 좀 높게 나왔네? 이렇게 볼 정도인 것 같아서 좀 이 부분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의무 확약 보유 기간 그런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기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가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좀 있나요? 모든 건 상대적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평균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1년 평균 정도로 보면 한 16% 정도를 신청했고요. 그러니까 16%보다 많으면 평균보다 많이 했다. 16%보다 낮으면 평균보다는 조금 적구나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거의 안 하는 수준의 공모주들도 있거든요. 아예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번 나왔어요. 단 한 기간도 단 한 주도 의무보유 확약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관들도 좀 잘못하다가 물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의무 확약 보유 기간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16%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거는 뭐 정해진 퍼센트라기보다는요. 그해 이 정도 했으면 평균보다 좋은 게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간값도 가끔 보는데요. 왜냐면 좋은 기업들은 너무 많이 신청하고 안 하는 기업은 뭐 0%다 보니까 평균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값으로는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 중반대 이상이면 뭐 그냥 평균이 됐건 중간값으로든 좋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자님께서는 그 1년에 막 60개, 100개가 나오는데 거의 다 하세요? 아니, 저도 다 안 하죠. 보기는 다 보고 저는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다 투자 설명서를 분석하고 보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어느 정도 하세요? 제가 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청약을 한다고 하면 그 무작정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제 청약 여부랑 그런 건 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본시장법상 청약의 권유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청약한 여부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잘 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공모주는 그래도 아무리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서 경쟁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상승기에는 어떤 이론, 어떤 이야기도 다 먹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이론들 다 나옵니다. 근데 하락기가 되면 이제 진실의 순간이잖아요. 이제 딱, 그게 다 뻘소리였구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였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저는, 이런 시기야말로 오히려,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필터링이 잘 됐잖아요. 이 상승기에는 뭐 이렇게 투자해도 돈 벌고 저렇게 투자해도 돈 벌고, 뭐 저는 홀수 날에만 주식을 사고 뭐 짝수 날에 팝니다. 이래도 돈을 벌었을 거예요. 작년에 사실. 예를 들면 뭐 그럴듯하게 들리죠. 진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뭐 대충 지어낸 건데. 근데 이 하락기가 되면은 이 진짜가 나오거든요. 진짜만 살아남게 되고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짜를 보고 공부하시고 자신의 실력을 쌓으실 수 있는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만 제 팁을 이야기해 드리면 기업의 가치 종류가 되게 많죠. 가치라는 건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 가치가 청산 가치라는 게 있어요. 회사를 지금 문 닫고 그냥 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줄 때 얼마냐라는 청산 가치거든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그 회사가 가진 유동 자산,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이라는 건 예를 들면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돈은 돈인데 얘는 현금화하기도 어렵고 얼마인지도 정확히 안 되니까 얘 다 빼고 진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에서 갚아야 되는 빚을 전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짜 알짜잖아요. 알짜만 남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싼 기업들이 하락기에 나옵니다. 하락기에 나와요. 네, 코로나 팬데믹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위기가 올 때 그런 기업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 더 하락을 한다면 어떤 기업을 살까 하는데 예를 들면 가치 중에 청산가치 이거는 그냥 회사를 문 닫고 나눠줘도 그거보다 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돈은 벌고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 찾아보시면 아주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은근 나옵니다. 그럼 그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꼭 주가를 회복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 간단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만약 그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실 때는 주가가 하락해도 덜 불안하실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망해도 더 이득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는 회사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 회사가 하락했을 때는 불안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회사를 뭐 숫자화할 수 있는 가치면 너무나 좋고요. 어찌됐건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아시면 마음이 편하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밑으로 내려갔다면 오히려 그게 투자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부하시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그리고 기회는 충분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 때 실제로 진짜 그런 기업들이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또 오르기도 했나요? 네, 3배 이상 올랐어요. 아, 진짜요? 네. 와, 네. 대박이다. 네. 그런 기업들이 나옵니다. 이야, 네. 그렇구나. 그런 것도 혹시 방송에 해주시나요? 저도 아니 저희가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라서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엄청난 실력자라서 막 리딩 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서 그냥 이랬다더라면 알려드리고 또 다음 위기 때는 이게 또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통하는 거면 알려드리겠어요. 진짜 다 알려드리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신만의 뭔가 믿을 거 하나 만드시는 게 이런 위기 때 공부하셔가지고 그러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 방송 중에 자신만의 성향, 스타일 이런 걸 좀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보면서 경험해보면서 그걸 찾아라. 근데 진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딱 느끼는 게 보통 이제 방송에서는 뭐 성장주 얘기하고요. 뭐 요즘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바이오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거 투자 이런 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청산가치의 의거에서 이런 기업들을 언급한 건 최초가 아니실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청산가치가 바로 가치평가의 처음이거든요.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처음 투자한 맞아요. 방법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가치 투자라서 조심하셔야 될 게 안 좋은 기업이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건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그냥 돈 벌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돈은 벌어. 인기는 없을 수 있어요. 소외됐으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돈은 벌고 정상적인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전 오히려 기쁜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아이언님 책도 읽고 유튜브 방송도 듣고 여러 가지 또 공부도 하고 이 하락기 때 마음 추스리면서 공부하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마음 다잡는 시기를 삼아서 이렇게 자신만의 철학, 주관 이런 거를 좀 갖추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언님 오늘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도 될까요? 네. 예. 이렇게 해서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의 저자이신 아이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